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1일 정오입니다. 이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은 그 말로 해서 두 사람의 죽음과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 면도 있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자신의 형 노건평 씨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던 남상국 당시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자기를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더구나 노건평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노무현식의 전형적인 이게 양극화선동입니다. 힘 있는 자기 형은 힘이 없는 사람으로 몰고 사실은 힘이 별로 없는 건설회사 사장을 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불로 만들어 가지고 보통 사람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는 이 말버릇이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 7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정군지휘관 회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부하들이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 사찰했다는 의미는 통상 미행, 도청, 감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놓고 수사를 해가지고 무리를 하다가 결국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발표가 뭐냐? 범죄 혐의가 없다. 사찰 없었다. 사찰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찰이라면 불법성을 포함하는 거죠. 미행, 도청 없었다. 그리고 괴롭히기 한 게 아니다.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었다. 군대가, 군인들이 세월호 수습 현장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거기 기무 요원들이 따라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차원에서 유족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을 뿐이다.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이 2018년 7월 27일에 한 이 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명예훼손이죠. 기무사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직권남용이고 사법방해입니다. 사법방해죄는 한국에서는 좀 애매한데 뭐 직권남용으로 보면 될 겁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죠. 헌법 위반이죠. 헌법은 유죄 확정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을 무죄인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행위, 있을 수 없는 이렇게 강조법을 4개를 써가지고 기무사를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기무사 해체해라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밑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이미 문재인 씨는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구형하고, 혼자서 구형하고 선고하고 사실은 집행까지 다 해버린 겁니다. 그 집행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이재수 전 육군 예비역 중장입니다. 30년 이상 군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사람이 자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표시. 문재인의 모토는 사람이 먼저도 아닙니까? 이재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재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이재수가 사람이 아니라면 문재인 씨는 사람입니까? 인간 본연의 존재 의미를 묻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재수 씨의 이 차분한 또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천인공노할 분노를 일으키는 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비서가 유서를 카피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유서를 읽어줘야 합니다. 이재수의 유서를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아마 주변에서 차단했겠죠. 그 유서를 보지 못하도록. 유서를 읽었다면 문재인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2018년 12월 투신 자살한 이후에 남긴 유서입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 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승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수 배상. 참 처음과 끝이 이렇게 균형 잡히고 따뜻한 유서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정오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사람을 분노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 문구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더구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재수 씨의 형이 자기 주변 인물을 검찰이 건드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그런 뉘앙스의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일 아닙니까? 흔히 이 정권의 검찰, 요사의 검찰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은 별건 수사해가지고 본건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별건 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이 검찰의 아주 더러운 버릇 아닙니까? 이때 권력이 뒷받침하니까 힘없는 이재수 씨를 마음껏 이렇게 농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라 인간 문재인이 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통령 개혁장 떼야 돼요. 비록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힘의 원천은 대통령이란 권력에서 나왔지만은 책임은 문재인 개인이 져야 합니다. 책임은. 오늘 사설, 잘 쓴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 제목을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살인, 책임자 문은 한마디도 없나? 이건 그냥 비수를 들이댄 겁니다. 권력살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9명, 수사관 20명이 1년 2개월 넘게 수사한 결론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다. 이제 와서 결백이 입증되었다.
누가 이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비극을 책임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군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했다. 재판은커녕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수사와 판결을 혼자서 다 한다. 대통령이 엉터리 어명을 내리자 검찰 충견들이 이전 사령관 죽이기에 나섰다. 요 한 문장이 모든 것의 핵심을 정리를 하는데 아주 심각한 용어입니다. 대통령이 엉터리 어명을 내리자 검찰의 충견들이 충견입니다. 충성스러운 개가 충견들이 이전 사령관 죽이기에 나섰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웠다. 군인에게 일부러 최대 모욕을 준 것이다. 이전 사령관 사망은 권력에 의한 살인이고 그 가장 큰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유족과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사건 수사, 조사는 그동안 8차례나 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전체 조사위 조사, 4참위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나아간 것은 없었다. 있을 수도 없었다.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고 책임자를 처벌했다.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위한 조사였다. 세월호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이 왜 하는지도 모를 조사를 끝없이 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4참위 활동기간을 늘리고 특검도 만들었다. 9번째 수사조사가 된다. 특검은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등을 수사한다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미 들여다본 내용이다. 더 나올 게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자신의 불법을 다 덮지를 못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아내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증거인멸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은 경찰, 검찰이 모두 면죄부를 주었는데도 피해자의 다른 집안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앞장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사람이냐 아니냐가 놓여있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편안하게 살려면은 이 원한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재수 사령관의 원혼이 문재인 씨의 꿈자리를 사납게 하지 않으려면은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권력자가 권력이 있을 때 결자 해지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권력을 놓은다면 결자 해지할 힘이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